좋습니다. 정말 가을이죠. 며칠 전엔 굉장히 좀 이렇게 뜨거운 날씨인 것 같았는데 어제 그제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을 좋아하세요? 혹시 가을을 타세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으세요? 제가 준비한 시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YG쿱이고 YG쿱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일 중에 G쿱이라는 일을 선택할 만한 일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듣는 시간이니까요. 편하게 제가 준비한 시간들 하나하나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농구 선수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를 하고 막 이렇게 키가 더 자라질 않아서 농구의 꿈을 접었는데 농구 선수들의 특징은 이제 자기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 강하긴 한데 이 사람이 집중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영상이니까 잘 보세요. 영상을 보시죠. 추가 문제 나갑니다. 방금 이다의 치어리더의 등 번호는? 여러분들 보셨어요? 왜 그러죠? 뭘 본 거죠? 아. 12번. 12번. 맞아요? 아니야. 24번. 확실합니까? 어. 정답 다시 한번 보시죠. 뭘 본 거예요? 정답은 21번이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난감하네 뭐 이러는 거요. 토요 지쿠퍼 세미나 안에서 사장님들이 보셔야 될 게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들어야 될 게 있고 의자가 편안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안락한 부분들도 있으니 자세를 조금 앞으로 오시면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훨씬 더 제가 준비한 어떤 얘기들이 잘 들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분하고 오늘 만나셨어요? 아니면 예전부터 좀 만나셨어요? 한번 보시면서 아는 분이세요? 모르시는 분이세요? 어떤 인연이 있기도 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른 어디에선가 만났을 것이다. 옆에 계신 분이요. 우리는 그때 만났어야 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고 행여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어디에선가 만났을 것이다. 그죠? 만날 이유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오늘은 강사로서 사람들을 뵙게 되고 또 사람들은 누군가의 어떤 강의를 들어보려고 와서 보기도 하고 또 G쿱을 만난 걸 좀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매번 어떤 미팅이 있다 그러면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이 자리가 처음이라 도대체 G쿱이 혹은 내가 아는 G쿱이 뭐가 바뀐 거야? 뭐 이런 부분 안에서 또 다른 걸 한번 들어보시려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 우리가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만남 안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려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모님을, 남자분들은 와이프 되시는 아내분을 왜 만나셨어요? 행복하려고 만나셨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남편을 왜 만나셨어요? 마찬가지로 행복해지려고 이렇게 좀 결혼하면 행복해지려고 만나셨을 거잖아요. 한참 되셨지만 그 다음에 애를 왜 낳으셨어요? 그 큰 놈을 그 큰 애를 왜 낳으셨어요? 행복해지려고 이제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지를 또 이것도 조사하는 기관들도 있고 조사한 걸 보면 사위가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해서 살려낼 때 그 의사가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는 게 4위로 뽑혔어요. 3위는 멋진 공예품을 완성하고 손을 터는 예술가가 그 완성됐을 때 모습이 굉장히 행복하게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를 목욕시킨 후에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눈빛이 굉장히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대요. 옆에 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이분 때문에 행복해 보이세요? 예.
앞에서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다 티나요. 다시 한번 그분의 눈빛 속에서 그분이 날 바라보는 게 행복해 보이시는지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곤욕스럽네요. 네. 저는 이제 사업을 은행에 다니다가 우연찮게 27의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뭐 피라미드, 그 1994년도였으니까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막 결혼을 해서 애를 하나 두고 있었고, 은행에 다니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일이기 때문에 의심도 있지만 좀 신비로운 부분도 있고, 제가 부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을 때 내 동기들은, 은행에 있는 동기들은 은행만 다니다가 끝나고 집에 가서 술 먹거나 뭐 하거나 이러는데 나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뭔가 뭐 새롭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부업을 1년 반 하다가 전업을 하고 그 일을 20년 넘게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와서 보면 저희 큰 딸이 딸로 태어나서 엄마랑 친구가 되고 이제는 또 파트너가 되고 뭔가 사업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인생을 얘기하고 또 본인이 이제 애를 출산하게 되면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친구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가 부부로서 만났지만 부부가 친구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죠. 딸과 엄마로서 만났지만 친구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되죠. 양쪽이 서로 다. 마찬가지로 G컵을 친구로 만나거나 평생 같이 만남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려면 G컵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만났다는 거 혹은 또 뭔가 친구가 된다는 거, 그래서 뭔가를 또 이루어내는 건 굉장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은행에 다니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번 딱 스톱해서 하루 이틀 쉬다가 다시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를 1년 동안을 해요. 1년 동안 하다가 딱 일주일이나 한 5일 정도를 다시 또 멈췄다가 휴가라는 걸 갖다가 다시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을 계속해요. 어느 분은 샷다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근데 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중에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요. 뭔가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하는 거죠. 정신적인 장애가 있든 간에 또 혹은 육체적인 장애가 있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럼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사는 패턴에 따라서 고정관념이 생기고 패러다임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은행원으로서 패러다임이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내 일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방식에서 좀 다른 면들이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오픈 마인드를 해야 돼요. 저랑 만나거나 G컵을 만나거나 새로운 G컵을 만나시려면 내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보고자 하는 것들을 잘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앤드류 캐네기라는 사람이 한참 어려울 때, 지금 뭐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고 뭐 굉장히 부를 축적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앤드류 캐네기가 한참 어려울 때, 정말 막 끝이 안 보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화장실에 그림이 하나 있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그림이었어요. 이렇게 앉으면 바로 앞에 보이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들이 책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죠. 물이 다 빠져버린 배가 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물론 영어로 써 있지만 제가 영어로 하면 또 못 알아들으실까 봐 한글로 표현했으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반드시 밀물이 오리다. 바다니까 썰물이 생겼으면 물이 또 밀려올 거잖아요. 그 밀물이 들어올 때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할지 모르고 혹은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난 부자가 될 거고 뭘 할 건데 지금 준비를 하자. 앞은 안 보이지만 계속 노력하자. 책을 읽고 또 뭐 지금이라면 뭐 세미나도 좀 들어보고 G컵이라는 게 다단계 같은데 이 다단계를 내가 하란 말이야?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시고 또 내일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성공했는데 성공한 부의 후는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성공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명언 중에 하나가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게 굉장히 큰 명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사업을 했어요.
도서관도 지우고 뭐 글로벌 어떤 혁신기업 창업주들을 도우기도 하고 여러 부분 안에 지금 세상에 이 사람의 손길이 이렇게 가 있는 데가 많고 또 그 후발주자가 다른 어떤 세상들을 또 만들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회는 사실은 자격이 필요해요. G쿱이 기회다. 그래서 다 성공하진 않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기회를 맞이하고 그걸 또 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는 그런 자격을 내가 갖추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 자격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내 확신이 돼야 되는 거고 그 확신에 따라 나란 사람이 또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또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니까요. 기회에도 자격이 있어요. 기회에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회를 맞이할 때 내용들은 또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응용했던 책 중에 15년 전에 모노폴리 룰스라는 책이 미국에서 회자가 돼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고 나서 한 5, 6년 후에 한국에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독점의 기술 미래의 시장을 잡는 부분이라고.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또 이게 개정이 돼서 하나 나왔는데 꼭 읽어보세요. 똑같이 원제대로 모노폴리 룰스라고 해서 책이 나왔어요. 제목은 뭐냐면 앞으로 10년 새로운 독점이 시장을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노폴리라는 단어 독점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개인이 누군가 시장을 독점해 나가요. 그리고 그걸 떠나지 않는 섬처럼 계속 유지하면서 인세 수입이라는 걸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타벅스 커피예요. 여러분들 다 스타벅스 커피숍을 방문해 보시거나 또 뭐 이렇게 드셔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커피 그러면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스타벅스가 떠올라요. 그리고 커피 그러면 스타벅스에 대한 브랜드 네임이 있고요. 스타벅스는 하나의 사업자, 하나의 사장이 새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스타벅스 커피숍을 동네 커피숍에서 세계적인 커피숍으로 탈바꿈시켰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엄청난 점포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 바깥에만 나가보고 신도림역이나 이쪽을 가도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신도림에 스타벅스 하면 하나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뭐 3개, 4개 건물마다 스타벅스가 옆에도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스타벅스는 뭘 했냐면 커피 시장을 모노폴리했어요. 독점한 거죠. 30% 이상을 가져가게 된 거니까요. 또 한 가지 회사가 있는데 페덱스라는 회사예요. 이 사람은 택배 회사인데 이 회사는 택배 회사인데 택배 회사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세계 2위 정도 하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항공회사가 아닌데도 64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택배를 하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큰 어떤 트럭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며칠 달려가는 그런 큰 트럭들이 있잖아요. 그게 330만 개나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빠르게 안전하게 택배한다고 하고 택배 그러면 대한통운이나 한진택배가 아니라 페덱스를 모노폴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노폴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장 안에, 여러분들 가족 안에 야, 그 무연히 그러면 걔가 모노폴리한 게 뭐가 있는 거죠. 무연히 그 김밥 장사를 하는데 걔가 잘한다 그러대. 그럼 김밥은 그 가족 중에 무연히가 모노폴리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G쿱 신무연히가 그거 잘하던데. 그럼 그 신무연히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모노폴리를 한 거죠. 뭐 아메이 그러면 그 아메이를 또 그 사람이 누가 모노폴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모노폴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개인 사업들을 해나가는 걸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조금 더 있어주면 훨씬 좋은 구조가 돼요. 자, 그럼 우린 G쿱을 설명하고 저는 G쿱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G쿱을 권하고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시장에서 독점 공간을 내가 만들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래 가는 건지, 막 몇 년 동안 만들어 놔서 뭔가 수입을 가져갔는데 이게 또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좀 편안해지고 만든 이유가 되는 거니까요.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중요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자격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G쿱은 글로벌 소셜 쉐어링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유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 안에는 제너럴 바이오의 프랜차이즈도 들어올 수도 있고 G쿱의 네트워크 마케팅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G커넥터라는 새로운 어떤 후원 방판 같은 어떤 판매적인 마케팅이 들어올 수도 있고 G페스타라고 하는 쇼핑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는 소셜 임팩트 컴퍼니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 있는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구성을 했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 마케팅을 해나갈 때 소셜 마케팅을 해나가는 거죠. 이 구조의 5가지 어떤 증빙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켓 트렌드예요. 이 회사의 어떤 마켓 트렌드가 시장에 맞는 추세에 움직이고 있는지. 그럼 몇 권의 책을 읽으시든가 이런 세미나를 좀 들으시다 보면 쇠뇌 당하시는 게 아니라 인식하게 되세요. 그럼 확신이 되게 되고 누군가 갖고 토론하거나 얘기하고 리크루팅을 할 때 내 얘기가 좀 맞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월드클래스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진 회사냐. 이게 또 중요해요. 세 번째는 제품과 과학이요. 뭔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이익인 거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수입을 주거나 이런 형태들은 아닌 거죠. 어느 마케팅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 제품이 좀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 제품이 모나폴리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나도 모나폴리라는데 제품까지도 세계 최초로 뭐가 만들어지거나 다른 데는 없는 제품을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판매 입장에서 봐도 잘 팔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성공이 입증된 마케팅 구조들을 갖고 있느냐.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많은 부분 안에서 입증이 돼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퍼펙트한 타이밍 안에 왔느냐인데 이 5가지를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 이 중에 2-3가지 정도를 확인해 드릴 테니까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트렌드예요. 트렌드는 커즈 마케팅이에요. 직후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물론 네트워크에 신고가 돼 있어서 네트워크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보면 커즈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커즈 마케팅은 착한 기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어떤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커즈는 명분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들어볼게요. 저는 아프리카에 봉사도 가고 뭐 여러 일들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커즈 마케팅은 어떤 거냐면 사회의 공익적 이슈와 연관되어 있는 코즈라고 하는 명분을 영어로 코즈는 원인, 이유, 주장, 대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 코즈는 대의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코즈는 이제 명분이라는 뜻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게 이쪽에서 넘어갔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 명분은 결국은 대의에 대한 부분의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의라는 건 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창업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큰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코즈 마케팅이 진행되기 전에는 CSR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한 킴벌리에서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캠페인을 막 이렇게 했을 때가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기업이 돈을 벌면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기업이 사회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기업이 유한 킴벌리가 돈을 못 벌어요. 영업을 잘 못해서 못 벌어요. 그러면 기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CSR은 돈을 잘 버는 회사만이 기부하는 그런 플랜들인 거예요. 돈을 잘 벌었으니 너 이거 사회에서 돈 번 거니 사회에다가 돈도 좀 기부를 해라.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부분인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즈 마케팅은 CSV예요. CSV라는 건 하버드 마이클 포터박스가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했던 걸로 유명한 2011년도에 진행된 어떤 전략적인 마케팅 방법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기업의 대의, 명분 코즈와 마케팅 전략으로 결합한다는 의미의 코즈 연계 마케팅을 우리가 코즈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글로벌 코퍼레이티브라고 하는 G쿱의 어떤 이니셜에 이 부분들이 결국은 G쿱은 G쿱 코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뒤에 부분들을 하나씩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경쟁력 4.0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전에 마켓 쉐어 하면 뭔가 시장을 점유한다라는 게 하나의 일률적인 통상 용어였는데 이제는 이 말을 안 써요. 그럼 지금 뭐라고 쓰냐면 마인드 쉐어라는 말을 써요. 사람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물건을 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판매나 영업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 마음을 사주는 일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물건 파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수 그러면 생수가 한두 개 브랜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먹어야 되는 생수를 선택할 때 누군가는 코즈 마케팅을 통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수 사시다 보면 어느 회사 생수는 아프리카에다 물을 이렇게 길어주는 아프리카 그림이 있어요. 그걸 사면 거기서 100원인가 얼마가 바로 또 기부가 되는 그런 형태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코즈 마케팅을 이해한 사람은 물을 일단
먹고 싶다라면 그 물을 사주는 게 일반적으로 돼 있고 그걸 또 SNS를 통해서 막 자기가 이런 물을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SNS 마케팅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전반적으로 진행될 때 G쿱의 내용들을 보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본적인 어떤 세미나의 어떤 내용 말고 뭐 창업주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보면 이걸 숫자로 표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지금 현재 보면 5월인가 그 기준에서 국내에 직접적으로 G쿱이라는 회사, 제네럴바이오, 이 소셜 임팩트 컴퍼니라고 하는 이 회사를 통해서 뭔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를 조사해 보니까 24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는 다단계 회사라기보다 이 회사의 어떤 그 영업 방식에 따라서 누군가 그 이익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익은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의 하나의 영상 수십 년간 이 기업 성공의 법칙으로 여겨졌던 이 말이 곳곳에서 깨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진짜일까요? 고용 많이 늘리고 월급 많이 주고 세금 많이 되면은 사회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댕푸드가 받았다는 인증은 뭘까? 한눈에 보이는 제품 진열대에도 또 포장지에도 알파벳 B가 선명합니다. 바로 B콥 인증. 이는 창업 초기부터 대표의 목표였는데요. 2007년 민간단체가 시작한 B콥 인증은 이제 미국 30개 이상의 주에서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B콥은 전례 없는 인증 절차로도 유명한데요. You have, use electric vehicles or use recycled content in your packaging, or you have people of color, minorities on your board and on your leadership teams. And so there's a huge list of more than a few hundred questions. 한마디로 기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 Yeah, we found that business is actually easier when you are a B Corp because they're looking to support, brands that are giving back and donating to the economy, but not only the economy, but also people and the planet. 기업을 뜻하는 단어, 컴퍼니의 어원은 말이죠. 함께 빵을 나누는 사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모인 조직이라 정의하지만 기업의 DNA에는 나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즘 기업들은 나눔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자처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물건을 팔 때 옛날에는 뭐 이게 기능이 뭐고요, 재료는 뭐고요, 제품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충분했다면 이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That's the trend that we're seeing. 이게 메가 트렌드예요. 눈치채시겠지만 ESG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G쿱에 하는 방법이 옳다 그르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 벌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유일한 회사가 G쿱인 거죠. 그럼 우리가 트렌드에 맞게 내가 뭔가 인식해서 누군가한테 마인드 쉐어 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하는 마케팅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큰 어떤 이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의 어떤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두 명의 공동 창업주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애들이 젊은 애들이 전쟁을 치르고 오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창고에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좀 뭘 좀 해주면 안 될까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회사를 창업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턴 베스킨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어바인 라빈스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회사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회사는 베스킨 러빈스예요. 베스킨 러빈스하고 던킨 도너스하고 펩시 콜라는 같은 회사예요. 근데 그걸 같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딜 가면 던킨 도너스하고 베스킨 러빈스가 같이 있어요. 와, 두 회사가 왜 같이 있지? 같은 회사예요. 거기서 어떤 콜라를 팔까요? 예, 펩시 콜라를 팔죠. 코카콜라를 팔질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여기에 첫 번째 한 사람은 창업자 한 사람은 아이스크림 많이 먹다가 비만 걸리고 심장마비로 50대 초반에 죽었어요. 아들들이 봤을 거잖아요. 상속자들이. 또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증 당뇨에다가 고혈압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한 상속 받을 아들인 이 사람의 아들인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베스킨라빈스는 드시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거 애들 먹여서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속받을 사람도 안 먹고 베스킨라빈스 아버지 회사를 불매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불매운동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에요. 엄청난 유산상수 포기하고 현재 불매운동해요. 자기 아버지 회사 아이스크림 회사를 먹지 말라고. 그리고 책도 몇 가지 썼는데 아마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음식혁명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 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게 안 좋은 회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엔 좋았어요. 전쟁을 치른 젊은이들한테 달짝지근한 아이스크림을 주고 싶었지만 이건 처음부터 창업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바꾸기가 어려웠죠. 전미에서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스크림 회사는 벤앤젤리스라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이 회사는 가족이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절대 뭐 유전자 변형이 된 거라든가 소도 본인들이 이렇게 사료를 주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누구나 먹어야 되는. 그다음에 이건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서 쿠팡에다 주문하면 새벽 배송으로 아이들한테 금방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25시 편의점에 나가보시면 2+1도 있고 아이스크림이 조금 비싸긴 한데 계속 먹여도 상관없을 정도의 그런 아이스크림이에요. 이 회사는 유니레벨의 인수가 돼버렸어요. 유니레벨이 비즈니스를 탈바꿈을 시키고 싶었는데 자기네들이 비콥 마크 받기는 어려운 시기가 됐으니까 비콥 회사를 인수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당시에 회자가 됐는데 벤앤젤리스는 비콥 인증을 받은 지쿱이나 제네럴바이오처럼 그런 회사예요. 이런 것처럼 한국 내에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나투라라는 화장품 회사는 전 세계 3위 메이커인데 브라질 회사예요. 이 회사는 비콥 인증을 받아서 특별히 광고를 안 해요. 그냥 어떤 점포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마인드 쉐어로 계속적으로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벨기에 여기는 맥주 회사예요. 근데 이 맥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들을 굉장히 창출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네럴 바이오는 제조회사고 저희의 파트너고 지쿱의 어떤 모회사기도 하죠. 이 회사 역시 벤앤젤리스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뭐 이런 벨기에 아이스크림, 뭐 이런 회사들처럼 비콥 인증을 받았어요. 5월 현재 전 세계 6,737개 회사가 비콥 인증을 받았어요. 하루에 한두 개 회사가 계속 인증을 받고 또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분야는 161개의 산업 분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쿱이 이걸 한번 받아보겠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쿱이 받게 되면 162개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런 나라가 90개국, 전 세계 나라는 230개국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기업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이 시대는 계속적으로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어요. 목표가 뭐냐면 꼴은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회사가 한국에도 별로 없었던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히나 이윤 추구가 더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거니까 더 목적이었는데 지쿱은 좀 다른 거고 우리는 마켓 쉐어보다 마인드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각도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지면 좋죠. 남원에 가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월드 클래스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요. 투어가 가능한 어떤 이런 어떤 공장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마케팅하기에 좋아요.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 안에서 제너럴 바이오는 사회적 인증을 받았고 비콥 인증을 받았고 전 세계 7개국에 진출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 내용 몇 가지 중에 서정훈이라는 창업주가 2020년도에 전 세계의 리얼 리더라고 하는 뭔가 지도자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전에 포춘지가 1950년대 뭐 200대 기업, 300대 기업 팔 때는 오너 마인드에 대한 평가들이 없었대요.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1980년도, 90년대에 들어와서 그 창업주의 마인드를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이 회사 리얼 리더라고 하는 이 리얼 리더스라는 이 매거진을 통해서 전 세계 어떤 리더들을 매년 평가를 하는데 2020년도에 100인에 뽑힌 거예요. 이 개인한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지만 마케팅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광고 마케팅으로 굉장히 좋은 이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걸 뭐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건 아닌 거니까요. 회사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리얼 리더스 임팩트 어워드에 200대 기업에 선정돼 있어요. 유일한 대한민국 기업이고 제너럴 바이오는 전체 76이니까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삼성이나 풀몬이 비콥 인증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100대 안에 들어갔으면 아마 풀몬은 엄청나게 광고를 할 거예요. 여러 부분 안에 제품마다 막 어떤 전단지라도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린 좀 순수하게 하죠. 세계 제조 분야에서 7위, 아시아 제조 분야에서 1위, 그다음에 그런 어떤 회사들을 보면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산업에 대한 기존의 혁명들을 다른 쪽으로 뭔가 CSV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시대들을 가속화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뭔가 좀 강력하게 하는 게 G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품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적인 거나 어떤 모노폴리 할 수 있는 부분 안에. 라이프 사이언스 리뷰는 전체 어떤 리뷰하는 것도 또 어떤 그 순위를 좀 매기던데 보니까 제가 조사한 자료에서 보면 4위 정도 하는 매거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안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혁신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하고 사장님들이 처음 오셨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뿐이지 이렇게 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건 그 무형의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유형의 자산이 있는데 대부분은 부동산, 이 건물은 G쿱 거야? 이건 얼마나 한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하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페이퍼들이야. 어떤 논문들, 그다음에 특허권들 이런 거 우리가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은 계속 진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품이 나왔다가 이런 구실사례를 또 추가하면서 제품이 진화해요. 처음에 몰랐는데 야 이게 더 좋은 성분이래. 그래서 그걸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최고야라는 것보다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최고의 제품을 제공한다라는 건 제품이 계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프로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 정리하면 제너럴 바이오고 G쿱은 여러 가지 어떤 핵심적인 경쟁력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상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하시면서 학교 다닐 때 반장 해보셨어요? 손들면 이제 상품 전달하는 고난이 있어서요. 예. 뒤늦게 드시는 분은 뭐죠? 기억이 안 나셨어요? 그런 기억력 가지고 반장을 시켰어요? 혹시 전교 회장 같은 거 혹시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네. 네. 혹시 아주 상장을 집에 많이 가져와서 할머니가 막 불쏘시개로 쓰셨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도배할 때 이렇게 덧발 넣으셨거나.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업도 뭔가 이렇게 이런 걸 받았네. 뭐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 이런 건 굉장히 마케팅 측면보다 평가 자료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총 37건 정도가 됐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재산권 인증 현안, 무슨 뭐 ISO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증에 대한 게 25건. 그다음에 제가 핵심적으로 봤었던 게 처음에 이걸 검색을 할 때 특허 출원이에요. 그래서 특허넷이나 이런 데 가면 요즘 뭐 다 번호만 집어넣으시면 이게 제너럴 바이오에서 특허를 내서 누가 어떤 로열티를 가져가는지 누가 연구했는지 이런 게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져서. 특허 출원에 보면 특허 수가 35건, 출원은 16건, 상표 등록은 34건,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디자인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102건을 갖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는 그냥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자료가 있거나 그런 인증 기간이라든가 그 시기가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또 핵심적인 경쟁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제품과 과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노폴리에 대한 부분이 G쿱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원천 기술이에요. 소스예요. 뭔가 제조회사다 보니까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연구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리뉴얼할 수도 있고 뭔가 저런 거 우리도 만들까 하면 후다닥 또 만들기도 하는 그런 어떤 기술력,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일반 기업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뭐 코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트렌드에 맞게 이 회사가 진행하느냐,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를 우리가 독점할 수 있고 마케팅 방식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모노폴리를 일반 사람이 특별한 소득을 벌 수 있는 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특별한 소득을 벌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독점이에요. 제가 1994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래 보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 게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신기한 게 아니고 그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일반화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G쿱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쿱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반 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노폴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요. 그러니까 CSV라고 하는 쪽에서 CSR 쪽에 있다가 자본주의 모순이라는 부분들을 경제학자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CSR로 있다가 CSV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넘어가는 시대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되는 게 ESG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포춘지의 500대 기업들조차도 뭐 탄소 중립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애플은 이미 완벽하게 다 100%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쪽으로 막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는 태생부터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기업들 중에 내가 해볼 만한 게 있을까? 뭐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 안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쉽게 그냥 회원 가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일들은 이게 유일해요. 그럼 이런 부분에 유일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회사들하고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시기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넨 몇 프로를 더 주냐 나는 더 주냐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논쟁 가치가 없고 크게 보면 앞으로 좀 비전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 너가 한 일이 해내서 그다음에 그걸 내가 독점으로 하고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유지될 거냐를 보려면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27살 때 내 시장을 만들어서 이 구조를 만들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갈 수 있겠다 이런 것처럼요. 근데 지금은 이 트렌드가 바뀌었으니 또 다른 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트렌드를 잘 읽어서 적어도 내 인생 안에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내가 해놓은 일이 적어도 계속적으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되려고 어떤 일을 선택한다라면 자꾸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 트렌드에 맞는 일을 하면 좋다. 그 트렌드에 맞는 일들이 바로 협동조합의 방향성을 가는 공정 플랫폼 G쿱이라는 게 저런 구조를 가져가고 그 G쿱은 자기 삶의 벼락부자가 되게 한다라기보다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프라이드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넌 왜 그래? 넌 뭐야? 난 G쿱을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전철인가 봐요. 어떤 한 사람이 막 떠드네요. 조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무슨 폭력 같은 영화를 보면서 욕하면서 봤다면 저 분위기는 저렇게 되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뭔가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막 자지러지게 애들 울듯이 주위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재밌어서 푹 빠져가지고 웃는 영상들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전파가 되죠. 그러니까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G쿱을 처음에 전달하면 그 다단계 그 누가 또 해봤다 그러더라. 너 누구 알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떠라고? 근데 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또 뭐 바뀌었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할 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가면 좋은 일은 진실은 계속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은 안 되겠죠. 거기에 약간의 스킬이 또 있어야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행동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이쪽에 있으면 여기에 부정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을 거야. 이쪽으로 넘어갈 때 그 사람은 따라오질 않아요. 내가 다시 또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격을 갖추면 또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오질 않아요. 부정이다 긍정이나 어떤 수치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을 때는 나는 자연스럽게 내 환경에 지배받을 수뿐이 없죠. 아까 그 막 재밌게 막 뛰어다녔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 패러다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서 또 성공한 사람이 또 특별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시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뭔가 변화들을 가져가는 게 마치 과장이 됐다가 뭐 부장이 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G쿱을 해내기 위해서 확신을 갖고 그 확신에 따라서 토요일 날은 여기 와야 되겠다고 해서 어느 누군가의 어떤 얘기를 듣고 자기가 울림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확신이 되죠.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행동은 다 그런 부분의 어떤 변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그래서 시작한 두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를 보니까 두 가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안 배워요. 가끔 저는 뭐 몇 년 해보셨다라는 분들 다른 마케팅을 하거나 이러면 제가 조금 친한 분들은 참 못 배운 티 난다 뭐 이래요. 그럼 기분이 확 나쁘죠. 뭐 학력을 얘기하는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참 못 배웠다 너도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이 강하잖아요. 미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배운 게 없는데 막 신념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겁니다. 이 사람들 미쳐요. 아주 막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래요. 근데 뭔가 진짜 배우고 겸손하게 공부하고 새로운 분야니 내가 한번 노력해보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많이 못 내놓고 그 부분을 했으니 그걸 내가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 상품은 너무 많고 뭐 며칠 다이어트 다 있어요. 문제는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핀을 가는 것도 물론 그분의 성과고 노력이지만 그 에버리지 인컴을 계속적으로 받는 매주 매달 들어오는 그 수입을 가져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어떤 핀은 그 가져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했을 때 그다음에 누군가 뭔가 무식해 보이지 않으려면 뭔가 그 과정에서 내가 에버리지 인컴을 받을 수 있는 그 독점을 하는 나의 기본기, 나의 방법은 뭐냐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되고 또 그걸 노력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어디서 시작할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시작을 했는데 저 강사의 시장은 다를 거잖아요. 저는 은행에 다니다가 시작했으니까 뭐 은행원들이나 그 나이 때 맞는 그 친구들이 내 시장이었겠죠. 근데 앉아 계신 연세가 있는 뭐 회사 사장님은 또 다른 사업체가 또 자기 시장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제품도 쓰고 이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내 시장이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그 시장을 내가 모노폴리 할 거니까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건지를 트레이닝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할 건지 몰라. 보험회사도 트레이닝을 하는데 여긴 뭐가 대단하다고 트레이닝도 안 하고 맨날 세미나를 받겠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마켓 쉐어가 아니라 마인드 쉐어라고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G쿱을 여러분이 모노폴리 할 수 있는 멋진 그런 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